그러면 8주차 자 2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105페이지까지 하셨고요. 자 이제 교재 자 1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동이 나와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직류 전동기의 운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기동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죠? 자 기동하고 자 속도 제어 자 속도 제어 얘기했고 자 이제 제동 얘기하는 거예요. 제동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정지시키는 거죠. 자 보니까 어때요?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자 전기자 회로만 자 전원으로부터 차단한다면 관성 때문에 전동기는 계속 회전하고 있겠죠. 그래서 즉시 정지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전동기를 즉시 정지시키거나 회전 속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추는 걸 우리가 제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제동에는 자 마찰 제동이 있고 전기 제동이 있다. 자 마찰 제동이라는 건 뭐냐면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판이 있으면 자 여기에 자 모터가 있다. 자 그럼 모터가 이렇게 회전했으면 저 원판이 같이 돈다 이거죠. 그럼 이 원판에다가 어떻게 한다? 자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갖다 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마찰이 일어나면 자 여기서 뭐가 생긴다? 자 열, 즉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환된다?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예, 정지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마찰 제동, 자 이런 마찰을 이용해서 제동하는 거를 자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제동이 뭐 기계적 제동이죠. 자 자동차 우리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 바퀴 옆에 있는 그 브레이크 판에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브레이크 디스크. 자, 브레이크 디스크에 브레이크 패드가 닿아서 자,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자, 이제 손실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제동하는데 그걸 우리가 기계적 제동이라고 하고 공기 제동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는 유압으로 요 브레이크 패드를 밀착시키는데 뭐 공기압으로 밀착시키는 걸 우리가 공기 제동이라고 하고 전자 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선박에서 엘리베이터에 브레이크들이 보통 이런 전자 제동을 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으면 자, 여기에 자, 스프링을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버린다. 자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자 전자석을 이용해서 얘를 스프링 힘을 이겨서 당겨버린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풀리게 전기가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전자제동이라고 한다. 뭐 다 같이 뭐예요?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를 이용해서 마찰을 일으킨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다 능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기제동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제동. 자, 전기제동에는 자 와전류 제동 굉장히 유명한 거죠. 와전류 제동, 에디 커런트 방식이다. 자, 그다음에 발전제동, 다이나믹 브레이킹이라고 한다. 다이나믹 브레이킹. 그다음에 회생제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7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전기제동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와전류 제동입니다. 와전류 제동. 자 와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맴돌이 전류라고 해요. 맴돌이 전류. 그래서 영문으로는 에디 Y입니다. Y 에디 커런트라고 하고요. 맴돌이 전류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금속 판 같은데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자, 이런 도선이라고 하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이런 분리된 판에서는 그렇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면 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맴돌이 전류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 해요. 어떤 방향을 통해서 전류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에디 커런트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와전류 에디 커런트는 여러분들 자 이제 직류기 지금 얘기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동기기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유도기에 대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 유도기의 기본 원리가 바로 뭐다? 이 와전류 요 맴돌이 전류 에디 커런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는데 아라고의 원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유도기의 기본 원리다. 자, 그런데 이 와전류 제동이라는 건 뭐냐면 와전류 제동이라는 건 이렇게 원형의 판이 있다. 디스크라고 볼게요. 그러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당연히 여기 이제 모터가 있겠죠. 모터가 회전해서 이 디스크가 회전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 N극 뭐 S극일 수도 있어요. 이 자석을 여기다 갖다 대면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브레이킹이 생긴다. 이거 브레이킹이 힘을 받는 게 잘 못 돈다 이거예요. 다시 자석을 멀리 뛰면 정상적으로 돌아. 자 근데 이 자석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돌아가는데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나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쎄니까 자석을 갖다 대니까 서로 붙으려고 해서 자 얘가 잘 안 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아라고의 원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다. 자 어떻게 기본 원리가 되느냐? 근데 원리는 사실상은 뭐 이제까지 배운 게 다다. 자 이걸 요 앞에서 볼게요. 자 요 앞에서 보면 요 동그란 판이에요. 판. 동그란 판인데 자 요 판이 자 요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거예요. 회전한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데 자석을 여기다 갖다 댔잖아. 자석을. 자 근데 이게 N극이니까 N극이면 N극에서 자력선이 나와서 자 요 회전판을 통과해서 다시 S극으로 돌아가는 폐회로를 이룬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럼 자석이 어느 쪽으로 가요? 자, 이 옆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칠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칠판 쪽으로 가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자력선의 방향을 우리가 보통 전류 방향을 표시하는데 자력선의 방향을 이렇게 X로 표시할게요. X로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쪽에서 칠판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자력선이 이쪽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여기에 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대입을 해야 되냐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자, 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거는 발전기 법칙이에요. 자, 발전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자력선. 그리고 뭐가 존재하면 힘이 존재하면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 발전기 원리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맞도록 자, 90도 90도로 꺾 해놓는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자력선을 자, 이쪽 방향. 그렇죠? 자력선을 이쪽 방향. 자, 그다음에 이 원판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힘이 되는 거야. 힘. 자, 그러면 자,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된다? 전류는 자, 이쪽 방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이 되면 더 이상 못 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바로 맴돌이 전류가 발생한다. 그럼 전류가 이쪽도 이렇게 돼서 자, 요런 전류 형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회전하고 있을 때 자석을 가까이 대면 그렇다는 거야. 더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자력선이 크니까 뭐가 많이 발생하겠어요? 전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 전류가 바로 무슨 전류다? 맴돌이 전류, 에디 커런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와전류라고 한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당연히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면 바로 무슨 법칙도 바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적용이 돼야 돼.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 자력선 존재하고 자력선은 이미 존재했잖아. 자, 거기에 전류, 와전류가 흐르잖아. 자, 전류가 흐르면 자, 뭐가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 이거야. 자,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자력선 왼손을 그렇게 90도로 해가지고 맞춘 다음에 자, 자력선 표시하고 자력선 이쪽으로 간다. 자, 전류는 어느 방향? 위쪽 방향. 그럼 힘은 어느 방향? 이쪽 방향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라고의 원판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 원판이 회전할 때, 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대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왜 자력선이 이렇게 통과하잖아. 근데 그걸 도체가 끊고 나가잖아. 자,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력선이 있고 힘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발생하는데 전류 발생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빙글빙글 돈다고. 자, 그런데 자력선이 존재하는데 전류가 흐르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이 바로 적용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힘이 발생하는데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발생한다? 자, 이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어느 힘이 생긴다는 거야? 플레밍의 오른손과 왼손 법칙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턱턱턱 걸린다 이거야. 힘이 들다 이거지. 그게 바로 뭐다? 브레이킹, 제동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도 되는데 이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한번 보세요.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해보면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돌면 여기 무슨 극이 형성돼요? 이게 S극이야. 그렇죠? 얘는 무슨 극이에요? N극이에요. 지금 얘가 무슨 극이라고 그랬어? 여기 N극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붙으려고 하고 얘는 이거랑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법칙이 맞아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아라고의 원판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타 없이 설명해. 자, 그냥 원판이 멈춰져 있어. 멈춰져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가서 회전해. 그러면 이 원판이 자석을 따라 회전해. 근데 똑같아. 그거는 뭐냐? 자, 자석이 움직이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원판은 멈춰져 있지만 자석이 움직이니까 자, 자력선 있고 힘의 방향이 있으니까 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전류가 반대로 흘러. 왜 흐르냐면 도체가 지금은 이쪽으로 도체가 움직였지만 자석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도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게 힘을 어디로 받아요? 이쪽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 돌아. 이게 아라고의 원판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유도기의 원리야.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유도기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우선 아라고의 원판. 자, 와전류 제동이 바로 뭐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 힘을 발생시키는 거다. 아시겠죠? 자, 와전류가 뭐라고요? 멤버리 전류, 에디 커런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진도가 빨라져요. 왜 빨라져요? 자, 직육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동기기 직육이랑 거의 똑같아. 그쵸? 그 얘기 계속 하겠지만 유도기 지금 얘기 많이 했네. 그쵸? 기본 원리. 그쵸? 자, 볼게요. 자, 요 와전류 제동은 별그림 아니다 이거예요. 저기 전동기 있고 전동기에 요 디스크가 있어. 이 디스크가 이 디스크지. 그럼 요 자석은 바로 뭐예요? 요게 자석이잖아. 전자석. 그쵸? 그럼 여기 전류 공급하면 자석이 생기잖아. 자석이 생기면 여기 뭐가 생겨? 와전류, 멤버리 전류가 생긴다. 에디 커런트가 생긴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제동이 된다. 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와전류 제동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타시는 KTX, 그다음 전기 전철에서도 이 와전류 제동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전 제동.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뒤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할 때 이제 지금 이제 와전류 제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와전류 제동 브레이킹, 에디 커런트 브레이킹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자, 발전 제동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 제동. 자, 발전 제동 얘기하고 있는데 자, 108페이지에 그림 2-60을 보게 되면 자, 분권 전동기의 발전 제동법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이게 전기자권선이다. 그다음에 이거 뭐죠? 브러쉬. 그다음에 이건 계자권선. 자, 병렬로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분권 전동기다. 자, 전동기기 때문에 자, 외부 전압 뭐 100V면 100V 외부 전압이 공급되면 자, 어떻게 된다? 계자 형성되고 그다음에 전기자 전류 IA 흐르니까 이 IA 흐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뭐가 발생한다? 역기 전력 뭐 한 99V, 뭐 98V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내가 갑자기 자, 분권 전동기를 제동하기 위해서 전원을 차단해 버렸어. 그럼 여기 100V가 뭐가 돼? 0V야. 자, 그렇지만 회전하고 있는 건 계속 회전하고 있죠. 자, 회전하고 있으면 역기 전력 EC는 뭐라고 그랬어? K1 파이 N이잖아. 자, 회전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자속도 존재하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역기 전력 여기 생긴다는 거지. 아까 99V라고 있었는데 전기 차단되면 자, 99V보다 낮아지겠지. 왜? RPM 떨어질 테니까. 자, 그래도 뭐 90V 이렇게 살아 있다 이거예요.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0V니까 여기가 90V야. 그러면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 이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이제 90V가 형성됐는데 자, 여기 없어진 단자 전압에다가 여기다 뭘 연결한다? 자, 부하 저항 R을 연결한다. 그 부하 저항 R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동 저항이라고 한다 이거. 자, 제동 저항을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 이 전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역기 전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역기 전력은 그냥 회전만 하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럼 이게 회전하니까 자, 역기 전력이 나왔어. 자, 그런데 이 전류가 어디를 통과해? 부하 저항 R을 통과하니까 자, I 제곱 R에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면서 이게 손실이 돼.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자, 얘가 제동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제동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동이 되는 이유는 자, 이것도 역시나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전동기가 자, 발전기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회전이 이렇게 되고 있었으면 자, 이렇게 발전기가 되는 순간 이 회전하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된다? 힘이 발생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요 힘이 만들어지는 거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 언제? 부하 저항이 흘려서 자, 손실이 발생하면.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발전 제동이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저 108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회생 제동이 나온다. 회생 제동. 자, 그럼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은 뭐가 다르냐? 자, 요건 비슷하다 이거지. 요건 비슷해. 자, 그런데 요 부하 저항, 제동 저항을 이용해서 손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 이 전원을 어떻게 한다? 이 전원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전원으로 복귀해서 뭘 한다? 세이브한다. 그럼 세이브하는 거는 자, 이게 충전하거나 전원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뭐랑 똑같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오른손 법칙 적용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반대 방향 힘을 발생시켜서 자, 세이브한다. 자, 그래서 회생 제동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자, 전기 자동차 해서 배터리 충전한다. 자, 연비가 좋은 이유가 뭐다? 전기 자동차가 자, 언덕을 올라갈 때는 자, 배터리를 소모하지만 자, 언덕 같은 데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 내려갈 때는 무슨 제동을 한다? 자, 회생 제동을 한다. 회생 제동한다는 건 뭐다? 모터가 뭐가 된다? 발전기가 돼서 자, 그때 발생한 역기 전력에 의해서 뭘 한다? 충전을 한다. 배터리 충전. 자, 그래서 자, 배터리 에너지 소모했다가 충전했다가 소모했다가 충전했다가 하니까 자,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자,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자, 109페이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손실과 효율이에요. 직육의 손실과 효율인데 자, 여기서 이제 손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자,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자, 이 손실이라는 건 바로 뭐다? 열 에너지로. 자, 열 에너지라는 건 뭐죠? I 제곱 R로 이제 손실되는 거 에너지가. 자, 그래서 내가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100%의 에너지를 줬는데 실제 회전하는 에너지로는 뭐 70%만 회전했다. 자, 그럼 30%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손실이 발생한 거다. 자, 그래서 손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손실에는 자, 첫 번째 동손이 있다. 동손. 자, 동손이라는 건 뭐다? 동손. 동이 뭐예요? 구리잖아, 구리. 구리에서 손실이 난다. 구리선에서 손실이 난다 이거죠. 당연히 자, 직류기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자, 권선. 그다음에 전기자, 권선. 그다음에 뭐 브러시. 자, 이런 것들에서 뭐가 발생한다? 자, 동손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무브와 철선이 있다. 자, 무브와 철선이 있는데 무브와 철선은 뭐다? 자, 히스테리시스. 자, 히스테리시스 손. 그다음에 와류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무브와 철선이다. 자, 무브와 철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무브와라는 거는 IA랑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일정한 손실이다. 부하가 있든 없다. 자, 세 번째 손실은 뭐다? 자, 기계손이다. 자, 기계손에는 자, 마찰손, 그다음에 풍손. 자, 풍선은 뭐냐면 전기자가 회전하게 되면 자,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 그때 이제 손실이 받고. 마찰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베어링, 그다음에 뭐 지지대 이런 데서 이제 마찰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제 그리스나 이런 걸 윤활을 하겠지만 자, 마찰이 발생하고 자, 뭐 기동 마찰도 있고 자, 이런 마찰. 자, 그런 마찰도 생긴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또 뭐냐? 표류, 부하손. 자, 얘는 뭐다? 자, 동선, 무브와 철선, 기계손을 제외한 나머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무브와 철선과 기계손은 자, 일정한 손실이다. 자, 쉽게 말해서 무부하다. 무부하. 자, 나머지 동선과 표류, 부하손은 뭐다? 부하에 비례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히스테리시스는 뭔지 알죠? 네,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 면적이 바로 손실이다. 와류선은 뭐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멤버리 전류, 에디 커런트. 에디 커런트가 왜 생기는지 얘기했어요. 자,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 금속이 움직이게 되면 빙글빙글 도는 전류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리고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앞에서 배우신 거를 숙지하시기 바랄게요. 네. 111페이지예요. 자, 교재 111페이지는 자, 이제 앞에서 손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뭐다? 효율 얘기다. 효율. 자, 그러면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효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렇죠. 입력분의 출력이다. 자, 소형기 같은 경우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효율을 계산하지만 자, 11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자, 발전기의 경우는 직류 발전기의 경우는 자,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으로 구한다. 발전기니까 출력 갖고 구하죠. 자, 그다음에 자, 전동기는 어떻게 한다? 효율은 자,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걸로 자, 전동기는 자, 효율을 측정한다. 계산한다. 이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페이지예요. 112페이지에 보면 자, 그림 2-61이 나오는데 자,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제 최대 효율점을 찾는다 이거예요. 직류기의 자, 최대 효율 점을 찾는다. 자, 그런데 자, 손실이 있는데 우리가 손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부하 손실이 있고 자, 부하 손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에 비례한 손실. 자, 그래서 무부하 손실은 뭐냐면 뭐 출력이 어떻든 간에 그냥 일정한 거예요. 요만큼 계속 어찌 됐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무부하 손이라고 하고 자, 무부하 손 앞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히스테리시스 손.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와류손. 그다음에 또 뭐죠? 기계손.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에 따라서 부하라는 게 IA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에 따라서 자, 손실이 증가한다. IA가 커지면 손실이 커진다. 그건 뭐예요? RIA 제곱이라서 그래요. IA의 제곱이라서 IA가 커지면 손실이 커지는 거. 이건 다 뭐예요? 열 에너지다 이거지. 자,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된다. 부하손. 이거는 뭐예요? 동손. 그다음에 표류 부하손. 자, 그런데 자, 최대 효율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무부하손과 그다음에 부하손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뭐다? 최대 효율점이 된다. 그래서 효율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 자, 이제 직류기를 마치고 자, 이제 동기기로 넘어갑니다. 동기기. 이제 그 중에서도 동기 발전기를 먼저 하는데 자, 동기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여러분들 좀 친숙한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자, 디젤 발전기네. 여러분들 잘 아는 디젤에. 그죠? 디젤 제너레이터. 자,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 발전기 부분이고 이 발전기는 당연히 무슨 발전기다? 동기 발전기다. 그죠? 자, 이거 프레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위에 이거는 이제 원동기가 되겠죠? 원동기인데 이 원동기가 바로 뭐다? 디젤이다. 자, 디젤 엔진. 자, 그다음에 여기 뭐 기동 컨트롤러나 가바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제 친숙한 거다. 굉장히 친숙한 거고. 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n은 p분의 120f, 자, no는 자, p분의 120f라는 수식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수식이다? 자, 싱크로너스 스피드, 동기 속도식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발전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발전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혹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가 존재해요. 자, 그건 뭐겠어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발전기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가 바로 뭐다? 동기 발전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수식은 n은 뭐예요? RPM이고, 그렇죠? RPM이고 p는 뭡니까? 자, 극수다, 극수. f는 뭐다? 주파수다. 자, 그러면 뭐다? 주파수는 보통 우리가 60Hz 사용하죠? 고정돼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동기 속도가 결정되고 발전기는 반드시 그 동기 속도로 회전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자, 고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발전기는 정속으로 운전하죠. 네. 네. 자,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동기 발전기의 원리인데 자, 너무나 친숙하죠? 자, 여러분들 직류 발전기 상관없어요. 직류의 구조는 뭐다? 얘기했죠? 자, 계자, 그다음에 전기자. 자, 그럼 뭐가 계자예요? N고 개수 그. 자,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계자잖아요. 계자.
계좌가 영구 자석이거나 아니면 얘는 뭐예요? 전자석이거나. 그다음에 전기자. 자, 계좌 사이에 자력선이 형성돼 있고 그 자력선 사이에 도체가 회전하는데 그 도체의 묶음이 바로 뭐예요? 전기자다. 자, 그럼 계좌랑 전기자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교류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교류가. AC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인파로. 사인파로 만들어진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어디서? 직류기에서. 기가 빠졌네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직류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류였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이게 볼록볼록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갔다? 정류자와 브러시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지금 동기발전기는 뭐예요? 동기발전기는. 자, 동기발전기는. 그렇죠? 계좌랑 전기자만 있으면 돼. 정류자는 필요 없어. 왜? 그냥 교류를 쓸 거니까. 이렇게 정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전기자에서 생성된 자, 이 유도 기전력을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된다? 슬립 링만 있으면 된다. 이게 슬립 링이잖아. 그럼 슬립 링에서 회로를 형성하면 여기에 뭐가 형성된다? 유도 기전력, 교류가 만들어진다.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똑같아요.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자, 그다음에 그 얘기까지 했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 형성돼. 자, 근데 도체는 반드시 얘를 어떻게 끊어야 돼? 90도로 끊어야 돼. 자, 하지만 이 도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을 해.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 자, 이렇게 도체가 V로 운동했어. 이렇게 V로. 그렇죠? 자, V로 이렇게 운동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나눠야 돼? 자, 이렇게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분리를 해야 돼. 이 운동. 여기 크기는 V잖아. 이게 지금 V라고 나오잖아. 속도 V. 자, 그러면 이 Y축 성분은 어때? 자력선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럼 꽝이다 이거야. 유도 기전력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반드시 뭐다? 이 Y축으로 90도 꺾은 거. 걔만이 뭐예요? 자력선을 90도로 끊는다 이거예요. 그럼 요 성분값이 얼마냐 이거야. 요 성분값이. 자, 요 값이 뭔데? 이 각도가. 이게 자, 오메가 t다 이거예요. 자, 이게 오메가 t면 요 값은 뭐가 돼? 이걸 우리가 v 다시라고 하면 자, v 다시는 어떻게 돼? v 다시는 여기 v에다가 뭘 곱하면 돼? 사인 오메가 t. 자, 요거는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기준이 된다? 자, 이 도체 하나에 생기는 유기 기전력 2는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 BLV라고 그랬어요. v 다시라고 할게. 자, 왜? 요 성분만 소용한다니까? 요거는 꽝이야, 꽝.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요 v가 뭐라고 그랬어? v 다시가 v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잖아. v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 v는 뭐냐면 요 v는 자, 이건 속도잖아. 자, 이 속도는 뭐야? 속도는 자, 요 원운동 하잖아. 이 원둘레가 어떻게 돼? 2파이야. 2파이. 그다음에 요 반지름이 r이야. 2파이 r. 그렇죠? 자, 거기다가 뭐예요? 이게 초당 몇 번 회전할 거 아니야. 자, f가 돼. 자, 그런데 2파이 f가 뭐예요? 각속도 오메가야. 그럼 오메가 어떻게 돼요? r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요식이에요. 아시겠죠? 네, 별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자, v는 r 오메가를 하면 좀 요식으로 되는 거야, 요식으로.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 스몰 e는 이 도체 하나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크기였다 이거지. 자, 이 크기는 뭐예요? 자석 밀도, 그다음에 이 도체의 길이 L, 그다음에 요 반지름 R, 그다음에 오메가는 뭐야? 요거의 각속도,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자, 고사인 오메가 T에 의해서 요 값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자,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렇죠? 전기자 권선으로 돼 있잖아. 자, 그럼 이 전기자 권선의 개수를 자, n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도체는 두 개잖아. 그러니까 2n이 되는 거지. 2n에다가 자, 하나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2를 곱하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맞춰 보면 돼요. 자, 2는 그대로 여기 넘어온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파이는 뭐냐면 여기서 파이가 갑자기 나오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자, 자속밀도 B는 뭐라고 그랬어요? A분의 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자석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춰보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이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요거가 바로 무슨 값이 되느냐? 요거는 자, 최대값 2m이야. 2m은 뭐라고요? 최대값이야. 최대값. 자, 최대값은 뭐예요? 자, 오메가 n 파이. 바로 뭐예요? 바로 기전력 값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자, 220V 60Hz 교류다 이거예요. 자, 60Hz라는 건 1초에 60번 요 사인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기는 뭐예요? 요게 한 바퀴 돌 때 사인파 하나 나오니까 1초에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돼? 60바퀴 돌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220V는 바로 뭐다? 시료치다 이거예요. 시료치. 자, 시료치라는 건 뭐다? 자, 이 사인파의 최대값이 220이라는 게 아니라 요만큼 정도가 220V다. 그럼 최대값은 뭐냐? 최대값은 자, 시료치 곱하기 루트 2다. 루트 2는 1.414니까 시료치가 220 곱하기 1.414는 대략 311V 정도 된다. 자, 그러니까 220V라는 거는 자, 최대치가 얼마라는 거죠? 311V 플러스 그다음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11V. 피크 투 피크는 얼마다? 자, 622V 정도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20V다. 자, 그래서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2는 자, 2m 사인 오메가 t는 요 사인 값은 뭐예요? 사인 값은 크기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야. 그렇죠? 그럼 2m은 뭐예요? 피크 값.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3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m은 최대값이다. 실효값이 아니고. 예,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220V 60Hz의 수식이 되는 거다. 이제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자, 중간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동기기 중에서도 동기 발전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뭐랑 뭐가 구성이 돼 있다?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자, 슬립링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대표적인 건 뭐다? 계자랑 전기자다. 자, 계자는 뭐다? N극, S극 자석이다. 전기자는 뭐다? 그 자력선 사이에 회전하는 자, 권선, 도체의 묶음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사인파 만들어진다. 이 사인파는 뭐다? 2m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다. 이해하셨어요? 사인 오메가 t는 뭐야? 사인값이야. 2m은 최대값이야. 됐죠? 자, 그럼 이게 바로 그림이다.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자, 계자는 고정돼 있고 뭐가 회전한다? 전기자가 회전한다. 그래서 자, 동기기는 회전 전기자형. 자, 대신에 전기자가 회전하니까 자, 여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반드시 슬립 링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사인파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전기자가 도는 게 아니라 전기자는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뭐가 회전한다? 계자가 회전하는 회전 계자형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뭐다? 회전 계자형이 되겠죠. 여러분들 접하신 것들은. 자, 그럼 뭐예요? 전기자는 고정돼 있고 자, 계자. 자, 전자석 이건 자석이죠. 일반 영구 자석이 회전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슬립 링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좋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회전 계자형. 자, 그래서 회전 전기자형과 회전 계자형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회전 계자형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N극 S극. 자, 2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는 뭐라고 한다? 2라고 한다. 자, 2극 발전기에서 2극 동기 발전기 회전 계자형인데 자, 얘가 한 바퀴 돌면 사인파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60Hz가 나오려면 초당 이게 몇 번 돌아야 돼? 초당 60번 돌아야 된다니까요. 60번 per sec. 자, 그럼 분당 RPM으로 하면 그럼 66이 3600 RPM이다. 3600 RPM. 자, 이게 동기 속도는 정해져 있다.
그럼 자,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볼게요. 자, 밑에 그림 보면 뭐냐면 자, 이번에는 뭐다? 이것도 역시 회전 계좌형. 자, 계좌가 회전하는데 자, 여기서는 코일이 하나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인파 하나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코일이 자, 60도 간격. 사실은 120도 간격이지. 자, 120도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가 감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각 코일마다 뭐가 나오는 거야? 각각의 사인파가 나오는데 이 사인파가 각각 몇 도를 유지한다? 120도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상 교류 발전기. 그리고 요 발전된 전압을 뭐라고 한다? 삼상 교류라고 한다. 아시겠죠? 구조 이해가 되시죠? 회전 계좌형이고 그리고 삼상이고. 예, 쉽죠? 예. 22페이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건데 자, 이건 뭐냐면 동기 속도예요. 동기 속도. 자, 앞에서 동기 속도 NO는 뭐라고 했어요? P분의 120F라는 수식이 나왔는데 그럼 이 수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인데 자, 2극 발전기 당연히 2극이지. N극, S극, 자석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코일 하나 감겨 있고 뭐 코일이야 뭐 예, 상관없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자, N극, S극에서 자석 자, N극, S극 2극이죠. 그러면 2극이라는 건 뭐죠? 2극이라는 거는 자, P는 뭐예요? 2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한 바퀴 회전하면 이렇게 한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극은 어떠냐? 사극은 N극, S극, N극, S극 자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한 번 회전하면 두 주기의 사인파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주파수 F는 자, 회전수 N과 무슨 관계냐? 이 앞에 2분의 P가 들어간 거랑 같다 이거예요. 자, 여기는 P가 4잖아. 자, 2극일 때는 자, 2분의 2니까 1이 되죠? 자, 그래서 회전수랑 이 N은 뭐예요? RPS예요. 초당 회전수예요.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자, 10바퀴 돌면 10Hz, 20바퀴 돌면 20Hz, 60바퀴 돌면 60Hz예요. 자, 그런데 자, 4극일 때는 어때요? 2분의 4니까 2가 N,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지. 10바퀴 돌면 20Hz, 30바퀴 돌면 6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F는 2분의 P의 N이 되는데 자, N을 RP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P의 RPM은 뭐예요? 자, RPM은 자, 60분의 N, RPM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120의 PN이 되는 거예요. 그럼 N으로 수식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 N은 P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N은 P분의 120, 120 위로 가고 120F. 자, 요 수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동기 속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자,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딱 이런 파형이 딱딱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4극, 지금 4극이다. 그럼 60Hz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RPM은 얼마인가? 자, 4극, 자, 120 곱하기 60이다. 자, 그러면 30, 자, 1800 RPM이다. 그렇죠? 자, 사극 발전기의 경우 자,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기는 얼마로 돌아야 된다? 1800 RPM으로 돌아야 된다. 자, 이 RPM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흔들린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동기 발전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